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경제 상황과 맞물려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기업 파산 이슈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경제 불황과 글로벌 공급망의 혼란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중소기업뿐 아니라 일부 대기업까지 파산 신청을 검토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전국적으로 법원에 접수된 기업 파산 신청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이상 증가했다고 집계되기도 했는데요. 이는 단순히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고용, 협력업체, 금융시장 등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불러옴으로써 사회적 관심이 커진 상황입니다. 특히 수주 감소와 매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 제조업 분야에서 기업의 회생, 파산에 관한 법적 문의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은 기업 파산의 법적 절차와 대응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법적인 기업 파산 절차는 통상적으로 크게 3단계로 나뉩니다. 첫째, 채무 초과나 지급 불능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대표자 또는 채권자가 관할 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재무자료, 부채 규모, 채무자 현황을 꼼꼼히 심리한 뒤 파산 신청의 실질적 요건을 판단합니다. 최근 판례에 따르면 일부 사안에서는 기업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만으로는 파산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등 지급 불능 여부에 대한 입증이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 법원이 파산 결정을 내리면 파산 관제인이 선임되어 회사의 모든 자산을 조사 및 관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산의 현황 파악과 고의적 재산 은닉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므로 사전에 자산을 안전하게 빼돌리려는 행위는 법적으로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셋째, 관제인은 부동산 유가증권 등 자산 매각과 회수 절차를 진행하고 확보된 자산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금을 분배합니다. 실무상 채권자 중 우선 순위에 해당되는 임금채권, 국세지방세 등은 먼저 변제받으므로 일반 거래처나 사채권자는 변제액이 제한적일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무상 쟁점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자가 친인척에게 급히 자산을 증여하거나 회사명의 재산을 개인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채권 자취소권 행사로 되돌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개정된 도산법령에 따라 파산 전후 일정 기간 내에 이루어진 변제나 담보 제공 행위 역시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파산 절차 개시 이후에는 경영진 개인에 대한 연대 책임 문제가 따르는 경우도 있는데 주주 규모나 출자 구조에 따라 법적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를 보면 고의로 파산을 유도했거나 회사 돈을 임의로 유용한 경우 민형사적 책임이 병합될 수 있어 사전에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근 실제 사례에서도 자산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제인 채권자와 원활히 소통했을 때 보다 신속하고 원만한 절차 진행이 가능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기업 파산 절차에 관해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각종 공탁금, 절차상 서류 제출 시기 등 실수로 인한 누락이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기업이 초기에 회생 절차와 파산 절차를 혼동하여 잘못된 준비를 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기업의 현 상태에 맞는 옵션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직원, 거래처,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사전 알림 역시 절차적 무효 분쟁을 막는 핵심 포인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업 파산은 단순히 한 회사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많은 이해관계인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적 절차입니다. 복잡한 법률적 문제와 재무적 쟁점을 동반하는 만큼 관련 법령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